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질문하면 회원 생각으로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음성 녹음이 아니고 댓글 형식으로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회원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있어서 A와 B가 정리한 줄 아는데 그렇게 안타까워 서로가 도와주려는 모습이 보기가 그러네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부, 어떤 연인을 보면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연의 고리를 이어오는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인연의 고리 참 무섭죠. 인연의 고리. 인연의 고리는 크게 우리가 인연을 만나는 거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이란 인연이 있는데요. 운명이란 것은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전생으로부터 어떤 빛의 고리라든지 어떤 고리로 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인연은 내가 두메산골에 가가 있던 어디에 숨어 있던 두메산골 가더라도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도 또 만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인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가 찾아가는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인연. 이 세상에 보면 이 위치를 보면 양과 음이 있을 때 양이 음을 찾아가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양이 음을 찾아간다. 이유는 여러 가지만 어찌됐든 찾아가는데 요즘은 또 여성상이다 보니까 또 여성이 또 남성을 또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즉 인연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일과 함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인연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인연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인연은 통상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인연이 한 70%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갑과 을이 있으면 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을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한테 갖고 있는 거를 뭔가 받으려고 오는 70% 정도 되고 그 다음 나한테 뭔가 주려고 오는 인연이 30%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인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면 내가 주거나 받거나 이런 것들이 다 주고받고 나면 그때 되면 이제 인연의 고리가 끊어진 거죠. 아직까지도 두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인연의 고리가 왜 저렇게 엉덩 사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곁에 있는지 안 헤어지고 있는지 그거는 바로 이와 같이 70% 30%가 해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남아있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 이거잖아요. 아주 쉬운 예가 빛을 봤을 때 우리가 빚쟁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돈을 다 갚으면 이제는 이제 끝나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과거에 이제 금융계통을 있다 보면 이런 경우인데 이제 은행이 있고 기업이 있으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기업은 채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돈을 잘 벌고 해가지고 빚을 갚아보면 이 관계 끊어지잖아요. 금연적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아직도 그
사람의 인연이 옆에 남아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빛이 남아있다. 그 빛이 전생이든 후생이든 뭔가 모르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빛을 갚아라고 그 인연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빛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첫 번째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 입장에서 전생에로부터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부부 관계 입장에서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한테 돈 달라 그러면 또 남편이 아내한테 돈 달라 그러면 스스럼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부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잖아요. 돈을 줄까요? 돈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뭔가 모르게 전생부터 빛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빚받으러 온 거거든요. 그다음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거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70%가 빚을 지는 거고 자식이 부모한테 30% 빚을 전생에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이 진 부모가 먼저 자식한테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빚을 갚고 나중에 이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이제 30%다. 이는 주고받음이 끝나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인연이 그리도 뭔가 모르게 빛이 있기 때문에 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갚으려면 많은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이 작으면 한 번만 이제 인연만 스쳐가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오는 인연을 아까 말한 대로 내한테 뭔가 모르게 빛을 받으려고 온 인연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빚쟁이인데 그래 빚을 갚아야 되나. 그 다음 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는 것은 빚을 이제 다 갚았다 이거죠. 그러면 붙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애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인연이 나한테 먹을 것이 없다 이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뭔가 아까 말한 대로 70%는 나한테 뭔가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환경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떠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남아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이라든지 밥이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애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나의 허전함이라는 게 있을 거고 뭔가 모르게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필요하러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리한다. 정리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빛이 남아있다. 빛이 다 해소됐다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붙잡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떠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콩달콩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자식의 입장에서 어릴 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냐 부모가 나이가 들고 자식은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한테
다시 과거의 빚을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 한 집에 살던 어찌됐든 간에 이제 빚의 고리를 다 갚아라고 한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나이가 부모가 잘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지 않냐고 한 집에 살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못난 것을 내가 부모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아픔도 내가 부모 입장에서는 경험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 되면 자식은 성년이 되면 무조건 분가를 시켜야 되고 성년이 되기 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부모가 선 70%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보살펴야 된다. 근데 성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빚을 더 많이 지는 꼴이기 때문에 어떤 자식이 안 아프면 부모가 아파서 이 자식이 부모를 보살펴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가 이건 여담인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건 진짜 여담입니다만은 그냥 이제 남자와 어머니가 여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만약에 좀 헤어지고 싶은데 안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남자가 여자를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그러면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발기가 안 된다,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면 여자는 돈이라든지 그 애정 보고 이 남자한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자동으로 이제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보여주면 이제 떠나가거든요. 이제 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70%가 받으러 왔는데 이미 바닥이 텅텅 비었다 이거죠.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돈 받으러 가는데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불량채권이라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정리를 해서 이 채권을 날려버리는 거죠. 다른 말로 뭐냐면 상각을 해버리는 거죠. 상각을 해버리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연의 고리는 여러분들 주위에 인연의 고리는 다 전생에부터 현생이든 빚 갚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그 인연들한테 잘 해줘야 다음 생에 만나고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안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인연이 계속 소중한 인연이라면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계속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밥도 챙기고 새로운 요리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걸 계속 가져가려기 위해서 절대로 그 사람이 안 떠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 소중하다 싶으면 그 사람을 놓치기 싫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걸 항상 갖춰 놓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의 인연을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연의 고리 이 정도라면 이해가 됐겠습니까?